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들어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하자면요, 여러분들 자음체계와 모음체계는요, 여러분 머릿속에 박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의문의 변동을 여러분들께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에서 지도하시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춰져야 되는 건 머릿속에 자음체계, 모음체계가 되겠죠. 자, 이 문제를 여러분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얘들 뭐죠? 부억, 평파열음화가 일어나서 기억으로, 그 다음에 기억과 미음이 만나죠. 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고요. 얘도 평파열음화, 자, 얘도 평파열음화, 얘도 평파열음화가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문 하나씩만 들면 뭐 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콩물입니다. 그 다음에 닫는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반물입니다. 국물, 닫는, 반물, 그 다음 얘들 밑에 걸 볼까요? 나번을 건강입니다. 그 다음 문법입니다. 그 다음 감기입니다. 감기, 그 다음 숟가락, 디귿이 무엇으로 실현이 되고 있나요? 기억으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얘는 평파열음화가 일어나서 디귿은 무엇으로? 비읍으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물은 어떻게 발음이 되죠? 여러분들 국물로 발음이 되죠. 그 다음 닫는은 어떻게 발음이 됩니까? 여러분 닫는으로 실현이 됩니다. 그 다음 반물은 당연히 반물로 미음으로 실현이 됩니다. 자, 음성적으로는 미음으로 실현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건강은 여러분들 방금 전에 제가 발음한 대로 건강이 표준 발음이나 언중들에 따라서는 건강으로 발음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문법이 돼야 되나 언중들에 따라서는 또 문법으로 발음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기도 감기가 아니라 감기로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죠. 언중들에 따라서는 말입니다. 당연히 숟가락도 숟가락으로, 옷감도 옷감으로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즉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 뭐죠? 여러분 종성, 비읍, 디귿, 기억입니다. 비읍, 디귿, 기억. 자, 얘들이 무엇을 만나서? 니은, 미음을 만나서 비읍, 디귿, 기억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파열음에 해당이 되죠. 파열음이 비음을 만나서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비음, 미음, 니은, 이응으로 실현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비음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응이나 니은이나 미음으로 실현되는 것. 얘는 표준 발음은 건강이나 자, 언중들에 따라서 건강으로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것. 즉, 수의적인 변동으로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홍자, 군자. 자, 그럼 여러분께서도 중세국어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자, 무조건, 자, 관형격 초금, 즉, 사이소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관형격 조사의 역할을 합니다만은, 자, 얘네들은 다 어떤 종 위치가 같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중세문법 수업을 하면서 저는 설명을 분명하게 하고 넘어갔는데요. 종 위치가 같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면 자, 자음의 특징, 모음은 목청을 통과한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이냐. 자, 이게 모음이고요. 장애를 받지 않는 게 모음이고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가 무엇에 해당합니까? 자음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음 분화 기준 여러분들이 그 다음 해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모음, 가와 나의 의문론적 성격 차이, 다의 사이소리 표현, 표기 원리. 자, 이것들 해결하도록 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문제의 관점은 여러분들은 어떤 걸 요구하나요? 자음이냐 모음이냐, 그 중에서 자음의 분화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즉,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 얘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얘를 바탕으로 해서 얘 두 문제를 또 해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 문제는요, 완전 관련성이 없는 것을 배열해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께서 묻는 문제는 그 관련성을 고려해서 묻는 거거든요. 자음의 분화 기준, 공기의 흐름이 일정한 곳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사실 이 문제의 답은 여기 개념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공기의 흐름이 일정한 곳은 일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정한 방식은 일정한
방법을 말하는 것이 되겠고, 한마디로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음을 분화하는 기준은 여러분들 아까 지난번 시간에 표를 보셨겠지만, 자음이 어떤 위치에서 실현되는가와 어떤 방법으로 실현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께서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이 국물과 이 국물 또는 건강, 이 두 가지 의문론적 성격 차이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럼 당연히 의문론적 성격 차이도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표를 보시면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반물, 비읍이 무엇으로 실현된 겁니까? 미음으로 실현됐습니다. 디귿은 니은으로 실현됐고 기역은 이응으로 실현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예를 보시면요. 그럼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가의 의문의 변동은 종 위치는 동일합니다.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달라졌는가를 여러분께서 파악하셔야 되겠죠. 같아지는 건 뭡니까? 종 위치는 같아지는 거죠. 기역이 무엇으로 같은 종 위치로 가서 이응으로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좋은 위치가 같아지는 변동, 즉 차이가 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같아지는 것, 차이가 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차이가 난다는 말이 되겠죠. 좋은 방법이 차이가 나는 것. 파열음에서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실현이 됐습니다. 좋은 방법의 차이가 바뀌어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옛 니은과 건강, 문법, 감기 등을 보시면 건강이 니은이 무엇으로? 이응으로 실현이 되고요. 그 다음 니은이 무엇으로? 미음으로 실현됐습니다. 감기는 미음이 무엇으로 실현된 겁니까? 미음 자체가 이응으로 실현이 됐습니다. 이응으로 실현됐고요. 그 다음 아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었던 디귿이 기역이나 아니면 비읍으로 실현이 됐죠. 즉 얘네들을 보시면 종 위치, 즉 조음이 이루어지는 소리가 나는 장소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고, 좋은 방법은 같습니다. 좋은 방법은 같아지고 좋은 위치가 달라지는, 좋은 장소가 달라지는 것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음 분화 기준은 공기의 흐름이 여기 답이 나와 있다 했죠. 일정한 곳에서, 그러니까 장애를 받는 장소, 그 다음에 일정한 방식, 방법이 기준이 되겠고요. 가는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입는 장소가 같아지는 것이고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입는 방법이 같아진다는 점에서 차이점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다의 사이소를 표기 올리는 중세문법에서도 설명하지만 앞말의 종성과 종 위치가 같은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안 썼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고 쓴 답안과 사실은 실제 제가 제시한 답안이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여러분. 그쵸? 근데 이 답안을요, 제가 여러분들 일부러 만들어서 이런 식의 답안을 제시한 게 아니고요. 이 문제가 출제됐을 때 채점위원, 그러니까 그 애들이, 채점위원을 하는 애들이 보고 채점한 실제 기준입니다. 얘가요. 그러니까 이 실제 기준은 출제자가 제시했던 실제 답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출제자의 의도나 출제자가 요구하는 관점에 되게 끝까지 다가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것처럼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왜 출제자가 이런 식으로 요구했을까? 이런 식의 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음은 허파에서 나온 공기,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기류라고 합니다. 그쵸? 모관이나 입안에서 특별한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 기류가 방해를 거의 받지 않으면서 실현되는. 여러분들이 자음을 예를 들어서 치음을 한번 발음해 보십시오. 치조음을 발음해 보시면 혀끝이 윗니 뒤로 탁 닫으면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음과는 달리 모음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 모음 다 발음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 에, 위, 왜, 아, 우, 오. 자음과는 달리요, 여러분들, 자음과는 분명히 다르게 조음점, 그러니까 조음체가 조음점에 근접하는 정도가 자음에 떨어집니다. 조음점이라고 하면 입술이나 아니면은 윗니 뒤나 아니면은 경국의 영국인데요. 모음들 보시면 거기에 탁
치면서 또는 가까이 가서 발음되는 경우가 사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되실 것으로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시는 교재에 플러스에서 이거 제시한 요 PPT는 플러스에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똑같이 갖다 붙인 게 아니고요. 그래서 강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교재를 새로 낼 때 제가 이제 플러스 해서 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교재에는 없다 이런 헛소리는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음의 분류는 혀와 입술의 기준입니다. 혀의 위치, 그러니까 전후냐, 앞이냐, 뒤냐, 그 다음에 전설, 후설 모음이죠. 그 다음에 높냐, 중간이냐, 낮냐, 고중저로 구분이 되고요. 두 번째 입술의 모양에 의해서 동그랗냐, 동그랗지 않냐로 구분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면 세 가지 구체적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혀의 높낮이에 의한 고, 중, 저, 혀의 전후에 의한 전설, 후설, 그 다음 입술이 동그랗냐, 동그랗지 않냐, 둥그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자, 원평에 의해서 원순모음, 비원순모음으로 나누어지죠. 자, 단모음의 정의는 발음하는 동안 입의 모양이 바뀌지 않고 하나의 음소로 이루어졌다. 현재 대한민국의 단모음은 자, 10개로 보고 있습니다. 자, 10개. 문제가 되는 모음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10개의 단모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혀의 높이에 의해서 고, 중, 저모음, 그 다음 전설모음, 후설모음.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5세기에는 자, 무엇이 기준이 됐습니까? 분류기준 모음에. 단모음의 분류기준은 뭐였습니까? 축이었죠. 설축, 설소축, 얘네들에 의해서 대립이 이루어졌으나 18세기 이후에 얘들이 이중 모음에 해당이 됐죠. 18세기 이전에는 18세기 이후에 얘들이 단모음이 됐고요. 단모음 중에서도 이 전설모음계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중세 문법에서 분명히 제가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요. 전설모음에 합류가 되면서 18세기 이후부터 이제 우리 모음이 축, 즉 혀의 수축을 기준으로 대립되는 게 아니고 18세기 이후에는 이렇게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의 대립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는 혀의 위치에 따라서 전설, 후설의 이 대립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애나 애 같은 경우는 사실 현대 젊은 층에서 구분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구분을 못하고 있고요. 자, 왜 위가 뭐가 문제냐? 이중모음도 허용하죠. 단모음이면서도요.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허용하는데 현대 젊은 층의 문제가 뭐냐면 얘들 단모음으로 발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래서 되게 많이 흔들리고 있는 단모음에 해당이 됩니다. 얘들은 자, 만약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얘가 단모음에서 쫓겨나면 자, 뭡니까? 전설, 후설의 제대로 된 대립이 균형적인 대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당연히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두실 건 전설 고모음의 영향 되게 우리 문법적으로 음운의 변동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영향을 미치고 있죠. 전설 고모음, 그런데 얘는 평순모음에 해당이 되고요. 또 그 다음 우리 음운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음은 이 원순모음계에 해당하는 우와 오가 있습니다. 얘네들에 대해서 또 좀 관심을 여러분께서 가져두시기 바랍니다. 반모음. 모음 중에서 혀가 일정한 자리에서 시작해서 다른 자리로 옮겨가면서 발음하는 소리다. 고모음보다는 혀를 입천장에 가깝게 근접해서 발음하면서 자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학교 문법에서 인정하는 단모음은 고, 중, 저입니다만은 이 반모음은 이 고모음 위에서 실현이 됩니다. 위치는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흡사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얘네들은 서로 결합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중세 문법에서도 설명을 한 내용인데 중세 문법에서도 자, 서로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은요, 결합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부분 읽어봅시다. 자, 단모음 이와 얘가 발음되는 게 비슷하다는 점. 그 다음에 또 서로 얘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반모음 이와 단모음 이는 여러 음운 현상에 의해서 동일한 조건을 작용하고 또 원순모음 제들
반모음으로서의 원순모음과 오는 음성적 유사성을 위해서 둘이 결합하는 이중모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뭐죠? 서로 간에 만나려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뭐죠? 바뀌어지는 데에서 음성적 유사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반모음. 자, 학교 문법에서는 우리가 반모음을 인정하지 않고, 즉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중모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모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반모음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이중모음의 선행모음이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중모음의 선행모음이다 라고 보시면 자, 이 관계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대표적인 반모음 예들이 있고요. 그 다음 얘는 당연히 전설적이고 얘는 원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모음과 결합해야만 쓰인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이중모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두시고요. 이중모음은 출제 가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중모음은 여러분들 출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요. 자, 어떤 관점이냐는 조금 이따 살펴보죠. 발음하는 동안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처음 나중에 달라지는 모음을 말하는 것이 되겠고, 반모음이 선행하고 있죠.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된 의미다. 표준 발음법과 관련해서 여러분께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원리를 물어봅니다. 우리 시험은 요즘 출제 경향이 원리를 물어보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한 암기보다는 얘가 왜 이게 일어나는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겠죠. 이중모음은 11개인데요. 반모음이 단모음의 앞에, 반모음이 단모음보다 뒤에. 야, 이건 독특하네요. 맞습니다. 하향 이중모음은 아주 독특하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이 계열의, 자, 반모음 2계열과 단모음이 결합되는 경우, 자, 뭐죠? 이하, 여, 요, 유, 예, 6가지가 있고요. 원순 모음, 즉, 플러스 단모음이 결합되는 경우 와워, 외외 4가지가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하향 이중모음입니다. 현대 국어에서 자, 근대에서 자, 모음들이 자, 변화가 일어나면서 마지막 남아있는 하향 이중모음은 얘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15세기에 하향 이중모음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 뭐죠?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일어나죠.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북은 사투리 자체가 표준어죠. 표준어에 되게 전주를 기점으로 하면 표준어인데 듣다 보면 자, 뭐예요? 충청도 사투리 아니야 할 정도 끔찍 늘어집니다. 의식을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늘어지는 경우고요. 전남과 전북의 사투리는 완전하게 다릅니다. 전남도 목포, 순천 쪽이 다르고요. 음식도 다른 것처럼 광주가 다르죠. 그런데 어쨌든 전남 쪽을 가면 이 발음 하지를 못합니다. 자, 영희의 일기, 나의 일기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거죠. 영희의 이 발음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 어릴 때부터 연습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발음합니까? 이게 자,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발음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자, 전라도 전남 쪽에서는 영희의 일기로 발음한다는 말입니다. 영희의 일기. 그래서 저는 이게 전남 지역만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이제 선생님이신 남성근 선생님께서 구미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과 이 의 발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야 이 선생. 자, 경북도 의 발음을 못해. 다 의야. 그래서 이제 그 술자리에서 예를 몇 가지 들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아하, 들어보니까 경북 또한 이 발음을 못해요. 다 의 발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는 거죠. 방언에서. 자, 그래서 이건 뭐가 문제입니까? 안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문제점, 자, 뭡니까? 일어나는 문제점이 지금 이걸 어떻게 쓰요? 발음하죠, 사람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식으로 노래 부르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자, 의를 에로 발음해버리고요. 또, 심지어 이로 발음해버리죠. 자, 에나 이로 발음해버리는 것. 이건 참 뭡니까? 이 하향 이중모음 2의 현대국어에서 하향 이중모음 2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어떤 근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아까 이중모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표준발음법 제2장 5항이 중요합니다.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되는가의 그 이유가 여러분들 출제의 어떤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출제의 기준으로서 여러분들 원리 언제나 예전에는요 90년대 2000년대는 자 이 내용을 알고 있는가 인지적인 지식 측면에서 여러분들 출제가 이루어졌는데요. 요즘 출제 문제들을 바라보면 자 인지적 지식이 아니고요 인지적인 원리를 알고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도출과정 자 의문의 변동에서 도출과정까지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자, 처는, 처로, 발음한다. 가지요. 얘 이외에는, 얘는 애로 발음도 가능하다. 뭐로도. 계집이 맞는데요. 실제 사람들 잘 구별을 못하죠. 계집, 애로도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의식을 하지 않고 쓰기 때문에, 이걸 구별 못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 자 이게 이제 문제네요. 닐리리야 닐리리. 자 닐 이렇게 발음이 원칙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자 얘가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닐리리. 닝큼 무니. 자 제가 의식을 하면서 이 발음을 한다면 무니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데요. 자 뭐죠? 실제 언중들은 그냥 무니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죠. 그 다음 네 번째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주의 이게 주의로 발음이 된다는 거죠. 자 혀비로 발음이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의식적으로 혀비로 발음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주의로 발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일반 언중들은 주의로 발음하지 않고 주의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죠. 우리의 소원은 강의의 질. 그러는데 이 조사의 경우에는 애로 발음함을 허용하고 있죠. 자, 이유 다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중모음이 환경에 따라 불안정한 지위를 갖는 건 우리 통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겠죠. 15세기에 자 이 계열의 화양 이중모음 에, 왜, 위, 의 등은 근대 국어 시기를 거치면서 단모음으로 바뀌거나 또 다른 변화를 거쳐서 상향 이중모음이 되고 문제는 나머지는 상향 이중모음으로 갔는데요. 이 안타까운 의만 자 하향 이중모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대국어에서 다 홀로 남음으로써 불안정한 지위를 갖게 되고 이래서 이런 발음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우리는 소리의 길입니다. 소리의 길이 또한 원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셔야 되겠고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 출제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여러분들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소리의 길이는 우리가 비분절 음운, 즉 운소라고 합니다만은 운소 또한 여러분들 음운의 정의, 즉 뭐죠? 의미를 변별하는, 의미를 분화시키는 소리, 자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5세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15세기 때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어는 평성이 있고 그 다음에 거성이 있고 상성이 있고 그 다음에 입성이 있는데 입성은 소리의 높낮이와는 상관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고 뭐 중세문법을 여기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겠고요. 자 거성 자 뭐죠? 자 2개를 찍습니까? 아니요. 상성이 2개를 찍습니다. 거성은 1개를 찍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15세기의 주격조사는 다 뭐였습니까? 여러분 거성이었습니다. 주격조사를 바라보시면 주격조사를 보면 무조건 다 이거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텨를 보면 얘는 평성입니다. 평성인데 자 이를 보면 그러니까 부텨 자 이런 식이었겠죠. 자, 여러분들이 캄보디아어 같은 경우도 뭐 성조가 몇 단계라든가 6단계라든가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동남아시아어들을 바라보시면 성조가 되게 높습니다. 중국은 4성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자 뭐죠? 중국은 4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처음 자 뭐죠? 성조를 배울 때 마를 가지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는 5성으로 발음이 되죠. 자, 그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성조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 성조는 유일하게 자 뭐죠? 우리나라를 나누면 자
서울에 올라오면 표준말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조 때문입니다. 무조건 딱 성조예요. 경북대 선생님께서는 경북의 방언이 우리 성조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선생님의 주장이시고, 제 선생님께서는 경북의 방언은 성조다, 성조와 직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서쪽 지역은 성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표준말을 아주 쉽게, 아주 금방, 전북은 끄트머리만 없애버리면 표준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표준 발음이 가능하고요. 대전 여러분들 한번 가보십시오. 대전 시내에서 젊은 층들, 우리가 알고 있는 충청도 사투리, 그려, 자, 이 말을 단 한마디로 들을 수 있는가 봐보세요. 서울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발음을 들으려면 청주 정도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이쪽은 성조가 없죠. 문제는 여기는 강원도까지 성조가 있어요. 생이 뭐래요? 자, 이런 식으로 오르락내리락. 그 다음에 강릉을 기점으로 해서 위쪽은요, 진짜 북한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성조가 있단 말이에요, 이쪽은. 그리고 이제 경상도는 다 성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서울말로 바뀌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가 뭐냐면요, 성조를 바꾸지 못해서 서울말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조. 자, 지난번 시간에도 참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모 선생님께서 당신의 앞에 앉아있는 전국 지역애들의 사투리를 한 학기 만에 다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자존심 상하게까지 만들면서. 근데 그게 연대교육대학원의 그날 수업 주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이제 거기에서 교육대학원 그 수업에서 대다수가 국어 교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식의 표준 발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바꾸도록 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거의 대다수고요. 자, 이쪽에서 올라온 친구가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발은 개지랄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국어교사가 싸가지 없게 왜 사투리를 씁니까? 문학을 지도할 때 쓰는 거지. 국어교사입니다, 여러분. 국어교사가 된다는 사람이, 국어교사가 이게 아니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차 이후 7차 교육 과정에서부터 우리 문법 교육에 정말 중점을 둔 게요, 표준 발음 교육입니다, 여러분. 왜 대한민국이란 국가에서 이 표준 발음을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국어교육에서,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그 목적이 뭐고, 의도가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사투리를 쓴다 해서 사투리를 쓰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사투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발음 교육 자체부터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공용주차장이라고 발음하면 되는데, 우리 문법에서는 이응과 이응이 만나서 의문의 변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얘는 음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지를 못하죠. 자, 이 모음하고 또 얘가 유성음끼리 만나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부산, 경남은 그러지 않은데, 경남 마창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당황스럽게 된소리 발음을 많이 하죠. 과자가 맛있다는 것, 과자. 정말 저는 이제 간판을 보면서 마산에서 볼락이란 물고기를 처음 먹었어. 오, 맛있더라고요. 정말 회를 처음 먹었는데, 근데 이제 그걸 처음 먹었으니까 볼락이란 단어도 몰랐겠죠. 그래서 이제 간판에 볼락이라고 적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계속 그게 볼락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산의 횟집 같은 경우 보면 발음되는 대로 된소리로 그렇게 표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마창진이 된소리가 되게 경음 발음이 심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 경남 같은 경우 어 발음이 아니라 어이, 얘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는 거죠. 이중모음으로 발음해서 얘가 되게 길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북의 문제점은 뭐냐면 경북 발음이 정말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한하게 제가 계속 고민했어요. 제 가르치는 앞에 있는 애 발음을 보면서 바꾸려고 했는데 안 바뀌어져요. 이게 쉽습니까?
근데 중세문법 수업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구본관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제 남성훈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고영건 선생님 다 경상도가 고향이신데 이분들은 표준 발음을 쓰십니다. 제 선생님만 하더라도 남성훈 선생님만 하더라도 진주역 구미가 고향이신데요. 정말 이만큼도 쓰질 않으세요. 선생님 어떻게 바꾸셨어요? 왜 바꾸시려고 했어요? 국어 선생이잖아. 이것처럼 명쾌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국어 선생이라는 것. 그러니까 공용주차장 영국 발음에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요. 발음과 가르치는 내용과 달라버린다는 거죠. 공용주차장,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공용은 차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공용이 주차할 일은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모든 발음에서 니을이 더 생겨버려요. 왜?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고민했어요. 너희들이 국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그 다음에 한국어를 외국인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면서, 그런데 너희들 발음 자체가 이렇게 심각하다면, 그건 도대체 너희들이 어떻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가 있니? 한국의 가장 기본적인 거 음성학을 바탕으로 해서, 발음이나 이런 교육들이 중시되는데, 근데 강조가 이렇게 되더라. 공용. 이 성조만 죽여버리면 표준 발음을 할 수 있는데 성조를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발음 분명히 신경 쓰시고요. 표준 발음 쓰시고요. 제가 예전에 광안리 앞에 메트로시티가라는 큰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데요. 거기 살 때 지금 현재 구미에서 선생하는 애, 서울에 장학 사는 친구, 그때 이제 서울에서 교사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다 내려왔어요. 제가 여름방학 때. 근데 이제 밀양에서 밀양중학교 선생을 하던 친구가 저희 집에 그날 무슨 일 때문에 왔습니다. 일 때문에 왔는데, 자, 서울이나 경북에서 선생들 내려온다니까 네가 좀 맞아라 그랬더니 집에 간대요. 그 순간에 구미 선생이 왔어요. 그때는 청송에 선생을 하고 있었는데 구미 선생이 오는 걸 보고 그 자식이 안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면에서 이 일을 보고 이제 갔는데 집에 돌아왔더니 안방에서 막 까르르 웃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밀양중학교 선생애가 창원의 여고에 있다가 그 다음에 지금 김해에 오고 있는데 이 녀석이 다른 지역에서 온 선생들 앞에서 중학교 교사용 지도서가 틀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걸 예를 든 거예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용 지도서는 이렇게 나왔대요. 처음엔 밀양중학교에 이제 첫 발령이 났는데, 그러니까 중학생을 가르쳤죠. 야,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교사용 지도서가 틀렸냐? 나 교육부에다가 이거 분명히 지적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게 왜 틀렸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도 경남 사람들은 이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 경남 사람들은요, 이 발음을 했습니다라는 발음 대신에 했습니다로 발음을 합니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의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어떻게 교사용지에서 이렇게 돼 있냐? 다른 선생님들이 뻥 쪘을 것 아닙니까? 그 친구도 그날 처음으로 자기가 선생을 하면서까지 처음으로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아셨죠? 우리 기본적으로, 자, 성조는 평탄하게 발음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들. 발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조는 여러분들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텨를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는 내용이지만 부텨 플러스 거성이 결합되면 0 더하기 1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여러분? 자, 2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부텨, 그래서 2가 됐죠, 여러분? 여기에서 0 더하기 1은 2.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샘이 깊은 물은 가만히 아니 그칠세 내일어 바라네 가나니 이런 식으로 외워버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성조를 고려해서 읽는다 했잖아요. 부태라고 읽지 않고요. 저희들은 자 뭡니까? 부텨이로 읽습니다. 자, 부텨이로 읽는 이유는 뭐죠? 이걸 늘려서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결합되어 있는 이 축적조사 거성이 결합돼서 이제 뭐가 되죠? 상성이 되죠. 부텨. 그 당시 발음을 우리가 생각하면 부텨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성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자 처음에는 낮게 발음하면서 나중에 높아지죠. 소리의 길이가 길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6세기에 성조 체계가 혼란을
혼란을 일으키면서 소리의 높낮이는 이제 소멸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 뭔만 남습니까? 당시에 상성으로 상성으로 실현됐던 것들이 무엇으로? 장음으로 실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죠? 단음으로 실현이 되는 이런 식으로 자, 영향을 미쳤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현재까지 우리 한국어는 소리의 길이로서 의미를 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요즘에 상당히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만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소리의 길이는 출제 가능성을 분명히 잡아보면 15세기 성조와의 관련성 첫 번째 관점, 두 번째는 뭐죠? 얘네들이 왜 그러는지 음성학적 또는 의문론적인 설명, 원리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죠. 단어의 뜻을 변별하는 작용을 하는 운소로서 소리의 길이는 자음이나 모음이 하는 기능과 같다는 건 이 자음, 모음이 하는 기능은 뭡니까?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이라는 거죠. 자, 단어의 뜻을 변별하는 말, 그러면 길게 발음하면 우리가 자 뭐죠? 언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말, 그러면 한 말, 두 말, 자 단위명사의 의미 또는 히히힝 말, 눈이 내린다 그러면 스노우, 그 다음 눈, 아이 이런 의미로 달라지는 거죠.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장음화는 표준발음법 3장 제6항입니다. 우리 한국어는 언제나 장음은 단어의 첫 음절에서 실현된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단어의 첫 음절에서 이루어진다. 그 이하의 음절은 모두 짧게 발음한다. 자, 복합어를 보시죠. 자, 복합어를 보시면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눈 보라가 됩니다. 자, 제가 의식적으로 길게 발음했는데요. 눈 보라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내 말씨는 이런 식으로 발음하죠. 말씨는 이렇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밤나무라고 하지 않죠. 밤나무로 발음하면 절대 이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첫 음절에서는 이렇게 실현되는데 앞에다가 다른 걸 결합시켜버리면 얘가 제1 음절이 되죠. 그럼 얘는 이 소리의 길이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칙이 뭡니까? 단어의 1음절에서 일어나는 게 원칙이다. 자, 복합어 구성에서 이 음절은 방금 예를 들었죠. 첫눈처럼. 자, 말 그러는데 뭐죠? 참 두 번째 음절로 가버리면 상실한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뭐죠? 우리 한국어에서 소리의 길이는 첫째 음절에서 실현이 된다. 자, 합성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서 분명히 긴 소리로 발음이 되더라. 합성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서 반관, 반민. 자, 같은 음절이 반복되어서 두 음절이 되어 있는 경우, 자, 이건 똑같은 애들이 반복되어 있는 거죠. 반반.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얘들은 뭐죠? 합성어의 둘째 음절, 얘들 중첩되어 나타나죠. 반관, 반민, 선남, 선녀 이렇게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로 긴 소리로 발음되는데 반해서 똑같은 음절의 반복의 경우에는 단음으로 실현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 알아두실 건 영혼의 단음절 어감 플러스 어미 아어 계열들이 결합하면 한 음절로 축약되면 여러분들 보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보다. 자, 첫 번째 음절, 두 번째 음절 압니다. 분명히 두 개의 음절이죠. 음절 1 더하기 1은 뭐가 돼버립니까? 1이 돼버리는 게 축약입니다. 자, 탈락이 아니고요. 축약이죠. 그래서 얘가 하나의 음절이 되죠. 여러분. 두 개의 음절이 하나의 음절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티를 내려고 그래요. 원래 우리 둘이는, 이렇게 한 개가 아니야. 하나가 아니었는데, 그걸 무엇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여러분? 장음으로서 자기들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바가 아니라 봐. 이걸 가지고 이제 보상적 장음화라고 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용언의 다음절 어간이 아니고 단음절 어간. 자, 음절 하나입니다. 단음절 어간에 아어 계열의 어미가 결합돼서 축약이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보상적 장음화가 이루어진다. 자, 아셨죠? 자, 너네 둘이 하나가 됐잖아.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마. 대신 소리를 길게 발음해. 자, 보상적 장음화. 피동, 사동의 경우, 어간과 전미사가 축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이다가 세다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 두 개의 음절이 결합된 거죠. 싸 플러스 2. 3번과 같은 경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도 보상적 장음화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언제나 예외는 존재합니다. 머릿속에 여러분들 좀 넣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발음을 하실 수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 발음이 제대로 표준 발음이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외워버려야 되겠죠. 와, 저는 단음으로 실현이 됩니다. 자, 보 플러스 아가 결합돼서 봐 이렇게 장으로 실현되는데요. 얘는 오 플러스 아가 결합됐죠. 그러면 와 이런 발음으로 절대 실현하지 않습니다. 와 단음으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가 플러스 아가 자 동음탈락이 이루어져서 가, 서 플러스 동음탈락, 혀 플러스 동음탈락 얘도 마찬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얘는 분명히 축약에 해당이 되는데도 여기에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이고 얘는 탈락의 경우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단음화입니다. 표준발음법 제3장 7항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표준발음법을 굳이 살펴보라 이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죠? 단음절인 용언 어간의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즉 받침이 없는 용언의 어간에도 마찬가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다 감 플러스 분명히 장음인데요. 이 모음 어미를 만나니까 단음으로 실현됩니다. 가문이. 자, 무엇과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보실까요? 자, 이 부분 관심을 가져봅시다. 용언의 단음절 어간 플러스 모든 모음 어미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용언의 단음절 어간과 모든 모음 어미가 아니고 아어 계열의 어미에 한해서 축약이 되는 경우에 장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아라어라, 아엇 이 형태가 나타나는가를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문이는 아어 계열의 어미가 아니죠. 그래서 아어 계열의 어미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보상적 축약이 돼서 보상적 장음화가 이루어지는데 자, 이 계열이 아닌 경우에는 뭐죠? 단음으로 실현이 됩니다. 가문이 밟으면 아나 자 아나 안따 그런데 아나 오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좀 멈춰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아어 계열입니다. 분명히 아어 계열이죠. 분명히 여러분들 아어 계열이죠. 뭐가요? 여러분들 여기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 이 아나 같은 경우는 안따가 장음으로 실현되는데 여기에는 자 뭐죠? 장음으로 실현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자, 무조건 아어 계열이 만나서 장음으로 실현되는 게 아니고요. 단음절 어간 플러스 아어가 만나서 축약이 이루어질 때 장음이 실현됩니다. 축약이 이루어질 때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이제 처음 공부한 사람들 안에서 오라 용언의 단음절 어간 플러스 아어 계열의 어미가 결합된 거잖아. 왜 얘 장음으로 실현되지 않아? 자, 이 조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죠. 축약이라는 조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 예외도 여러분들 발음을 해보시거나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 외우던가 이런 방법이 있겠죠. 끌다, 끌어, 떨다, 떨분, 벌어, 썰어, 없으니 등은 예외적으로 쟤들은 장음으로 실현이 됩니다. 그 다음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와 같아 보이는 의어 같은 경우에도 자, 다르죠? 서로 간에 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께서 발음을 해보시면서 머릿속에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용언 어간이 다음절인 경우에는 아하 우리 참 중요하네요. 아까 뭐라고 했나요 여러분? 보상적 장음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용언의 단음절 어간이라 했죠. 그런데 용언의 어간이 다음절일 경우에는 용언의 어간이 단음절일 경우에는 아어라는 어미 계열만 결합해서 축약이 일어날 때 장음으로 실현되는데 다음절일 경우에는 어미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무조건 다 뭡니까? 더럽, 그 다음에 걸치 애들을 보면 다 장음으로 실현이 되네요. 이런 조건을 알아두시는 게 참 중요하네요. 용언의 단음절 어간 플러스 아어 축약 용언의 다음절 경우 관계없이 장음 이런 거 피동, 사동, 전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감다 그런데 감기다 꼬다 꼬이다
앉다, 밟히다, 앉다, 안기다. 아하,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피동사동의 접사가 결합되는 경우. 여러분들 헷갈리시죠? 아까도 피동사동 나오지 않았나? 자, 맞습니다. 중요한 건 피동사동이 나오는 경우에 축약이 될 때 한해서 장음화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참 중요한 조건입니다. 무조건 나온다에 의해서 장음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축약이 됐을 때 한해서. 그러니까 축약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축약이 얘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 경우에는 단음으로 실현된다는 것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음으로 시작된 어음이 앞에서도 예외적으로 긴 소리로 유지하는 영혼 어간 등의 경우에는 피사동의 경우에도 장음으로 발음된다는 것. 자, 단음하의 예외 보충된 내용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중세국어에서 상성은 평성과 거성의 복합성조로서 장음으로 실현됐는데 성조가 소실되고 현대국어에서 장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단모음하의 예외에 속하는 어간들은 중세국어 시기의 어간의 모음이 항상 상성으로 실현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걸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 다시 읽어봅시다. 단모음하의 예외에 속하는 어간들은 중세국어 시기의 어간의 모음이 언제나 거성이 아니라 뭡니까? 상성으로. 아하, 중세 국어에서부터 상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처음엔 낮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높아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얘는 당시에도 소리의 길이가 길었다. 장음으로 실현됐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단모음의 예외에 속하는 어간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단모음의 예외에 속한 것은 중세에서부터 상성으로 실현이 됐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현대에서 갑자기 그러는 게 아니고 도대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이거죠. 야, 도대체 왜 갑자기 얘네들은 이런 일반적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야? 왜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보충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은 현재 교재에 이 내용이 없을 수 있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PPT는 여러분들 교재에 없는 내용이 플러스되어 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걸 참조를 하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음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돼야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책에 음절 나와 있지 않은 경우 전혀 없습니다. 그쵸?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 제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어떤 선생님들의 중학교 교사나 고등학교 교사들이 제가 어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문제를 내면서 이렇게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에 대해서 삼음절로 쓰시오라고 이렇게 쓰는 선생님들이 계셨거든요. 지금도 이런 얼빵한 선생님들이 계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삼음절로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사실 출제자의 의도는 그거잖아요. 세 글자를 쓰라는 말이에요. 그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 글자를 쓰라는 말이 되겠는데 문제는 이 음절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무식한 용어를 쓰게 된 거죠. 세 글자와 글자 세 개를 쓰라는 것과 음절로 쓰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문법 공부의 가장 기본이자 시작이자 끝은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문법을 자기가 가르치면서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정말 이런 무식한 문제는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세 글자로 쓰라고 하면 세 글자로 쓰라고 하면 될 걸 삼음절로 쓰시오라는 저런 황당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음절의 정의를 보시면 독립해서 발음할 수 있는 최소 단위 또는 한 덩어리로 소리내는 소리의 최소 단위이다 라고 했습니다. 소리의 최소 단위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음절을 쓰는 모음의 수와 일치하며 한 모음은 그 앞뒤에 자음과 함께 한 음절을 이룬다. 이게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예를 통해서 이 음절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죠. 쉬는 시간을 갖고 음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